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왜 영재라는 얘기 많이 듣죠? 영재, 인재. 자, 영재는 타고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재는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뭐 미래 인재, 창조인재 육성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학교나 모든 기업들에서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 얘기는 인재예요. 미래 영재, 창조 영재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재는 타고난 부분을 말하는 거고 타고난다. 하지만 인재는 만들어간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인재를 만들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영재가 아닌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자, 인재를 만드는 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부모, 교사의 역할이 되겠죠.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내가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보면 나는 우리 아이가 인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모든 교육은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사회의 기업들도 우리 회사에 인재가 들어오길 바라는 거고 인재가 들어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회에서는 영재보다는 인재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만큼 타고난 것보다는 본인이 스스로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그 사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쉽게 얘기를 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뭔가 문제를 내요. 자, 질문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아이는 알고 있어요. 어떤 아이는 모르고 있어요. 자, 안다고 해서 무조건 손을 번쩍 들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또 많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은데 내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데 손을 번쩍 들면서 얘기를 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능력과 역량을 발휘하는 거는 무조건 지식을 습득하고 아는 게 많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시켜서 아이가 아는 게 많다고 해서 이 아이가 능력과 역량을 사회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아니란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인재는 능력과 역량을 잘 발휘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내가 충분히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진 계획을 정확히 내가 제대로 잘 실천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 목표치와 성취도가 높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걸 이제 인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인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를 인재로 만드는 거는 가정과 학교와 부모와 교사들의 역할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 또한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일이기도 해요. 자, 또한 요즘에 과학기술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과학기술 없이 세상은 움직일 수 없게 됐어요. 자, 과학기술도 인간의 머리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인간의 힘 없이 과학도 기술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만큼 인간이 가진 능력과 역량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인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 과제, 기관으로서는 그런 과제를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하는 게 맞죠. 몇몇의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서 뭔가의 교육을 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요즘 시대에 원하는 인재라는 거를 그 인재라는 단어, 인재라는 두 글자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모든 인간은 타고난 능력보다는 키워지는 능력과 역량으로 살아가죠. 능력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발달이 돼요. 흔히 얘기해서 능력이라는 거는 하드 스킬, 교과목,
내가 공부를 하면서 습득할 수 있는 모든 지식, 그 학습적인 훈련을 통해서 능력은 발달이 돼요. 내가 요리에 대해서 모르면 요리 공부를 하고, 내가 수학을 모르면 수학 공부를 하면서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죠. 영어도 내가 모르면 공부를 해서 능력 발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역량은 무엇이냐? 학습된 이 능력, 학습된 교양과 지식에 플러스 개개인의 특성이 발휘되는 걸 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어쨌든 5 더하기 11을 썼는데, 자, 5 더하기 11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말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량 발휘는 결국 학습된 교양과 지식들을 개개인의 특성으로 발휘를 하는 건데, 그걸 역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지식을 습득만 하면 안 된다. 결국 지식 습득은 뭐냐면 공부를 얘기를 하는 것, 학습을.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하는 방식을 창조라고 해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 창조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 자, 그럼 지식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곧 무엇이 필요하냐? 역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공부를 무조건 외워서만, 공부만 한다고 해서 좋은 직업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콜라보를 하고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세상은 너무 많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엔 계속 역량 강화, 역량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알아야 되는 건 능력과 역량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과연 우리 아이한테 현재 능력만을 집중시키는 육아와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지식도 습득하면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을 최대한 잘 발휘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있는지. 자, 그러면 요즘의 교육기관에서 요즘의 교육 방식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는 바로 이 능력을, 지식을 잘 가르치기 위한, 시대에 맞게 맞는 방식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한 교수 방법, 결국 어떻게 가르치냐가 바로 역량인 거예요. 아, 수학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아이들이 뭔가 사고력 발휘를 하고 창조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거를 규칙적으로 문제를 풀어내고, 아이들이 미술을 하면서도 창조적 혁신을 하고 협력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자, 이 모든 것들은 역량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자, 수업 방식에서 무조건 앉아가지고 계속 쓰게 하고 계속 따라하게 하는 학습 방식은, 그것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학교, 미래 학교는, 자, 이제 고교학점제가 됨으로 인해서 미래 학교의 제도는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고교학점제 시행에 들어가게 되고, 현재 미취학의 아이들은 바뀐 교육제도 안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만 해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이 학교, 미래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역량 발휘거든요.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자, 어떻게 공부를 최대한 맞춤형으로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지에 그거를 찾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량 강화 시대는 자신이 공부한 학습적 지식을 스스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 발휘가 곧 사회와 시대와 세상을 이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인재 만들기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교육과 육아 방식에는 자, 뭐가 있냐? 자신의 일단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는 자신의 생각을 좀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가정이 됐던 기관이 됐던,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런데 기관에 다니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 계속 앉아서 공부만 한다는 거죠. 그것도 1영역 1과목인 영어를 학습식으로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모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이제 사회적인 흐름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잖아요. 많은 부모들이 과연 그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해오면서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걸. 앞으로 미래 학교에서는 이 방식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를 많은 부모들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 거는 가정의 부모와 학교에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건 아이들이 일단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마음껏 놀게 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문제 제시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매체에 의해서, 주어져 있는 활동 방법에 의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협력된 거에 의해서 자신들만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구체화시키고 구조화할 수 있는 그 교육의 장을 아이들한테 열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타인의 생각과 경청하고 이런 방식은 결국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고 또 수용하고 또 이해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공감과 공유로서 자율적 사고를 확장하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나만의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거고 그 분위기에서 아이들은 역량이라는 게 발휘가 지속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 역량 발휘가 미취학 때 지속적으로 발휘가 되고 지속적으로 역량 발휘가 가능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게 되면 이 아이들은 나중에 학교를 가서 자기가 학습의 주체자가 되고 학습의 지도자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주입을 시켜주면서 계속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이제 되지 않습니다. 자, 아이들이 결국 학습의 주체자로서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 자세를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역량으로 잡아서 교육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교육기관에서는 어떤 주제든 그 주제를 학습하기 위한 매체가 있어요. 그게 교재가 될 수도 있고 재료나 어떤 교수 자료가 될 수도 있죠. 자, 주제 접근의 탐구와 인지 학습을 위한 과정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주제 학습시 가장 기본은 상호작용이죠. 이 상호작용은 소통이에요. 자, 소통을 통해서 동기유발을 하고 동기유발이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수업의 참여도를 스스로 이끌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 주도적인 자세와 생각이 열리게 되죠. 자기 주도적인 자세와 생각이 열린 상태에서 수업 참여를 하면 이 시간에 이루어진 모든 활동과 모든 지식은 아이들의 것이 돼요. 자, 그게 가장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학교 분위기의 가장 좋은 학습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그 개인의 능력을 많은 교과목을 선행학습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더군다나 8세 이전에 영어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학습식 영어를 열심히 하는 거죠. 학습식 영어를 꼭 학습식으로 8세 이전에 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학습식으로 영어를 하는 거는요. 10세 이후에 10세부터 20세까지 10년 동안 정말 꾸준히 학습식 영어를 해야 돼요. 10세 이전에 굳이 학습식 영어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는 이제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야만 하기도 하고요. 왜요? 제도가 바뀌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인 자세로 생각을 열어서 지금 수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몰입도와 집중도는 높아집니다. 몰입도와 자신이 진정으로 발휘한 몰입도와 집중도는
아이의 공부 능력에서 가장 필요한 자세란 얘기인 거죠. 집중이라는 건 자세를 말하는 거고요. 몰입도는 자세만, 공부할 자세만 됐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있기는 해도 머릿속에서 딴 생각을 하면 공부는 힘들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주입하면서 암기식으로 길들여진 아이들은 책상에 앉았을 때 주입과 암기 방법 이외에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를 스스로 이해하기 위해서 뭐 자기만의 방식으로 몰입을 하는 거. 몰입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 스스로 자 기본적으로 미취학 때 상호작용을 통해서 소통을 주제 접근해 모든 주제에 지금 제가 말하는 주제는 그 주제가 교수 매체에 있어서 교재가 될 수도 있고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를 접근했을 때 기본적인 교육의 과정에 있어서 상호작용과 소통을 통해서 동기유발이 우선적으로 되는 게 길들여진 아이들은요. 몰입도가 스스로 생각해내는 힘 자체가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바로 몰입도는 공부의 몰입도는 발휘되는 거예요. 공부의 몰입도는 10세 이전에 모든 깊이 있는 탐구적인 활동을 통해서 집중력과 몰입도는 향상이 됩니다. 발전이 되고. 학습식 영어를 앉아가지고 계속 학습식 영어로 길들여진 학교 분위기에서 아이의 집중도와 몰입도가 진짜 내 스스로 이거를 발휘될 수 있는 스킬이 향상이 될까요? 자극조차도 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자,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율적 사고의 발휘와 수용을 통해서 목표된 지식을 깊이 있게 터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자, 자율적 사고의 발휘와 수용, 공유, 공감의 과정이 없이는 바로 수업의 목표만 학습시킨다면 어린아이들, 특히 8세 이전의 미취학 아이들은 주입시키는 학습 내용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아닌 학습 지도자의 계획과 제시에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결국 미래 학교를 대비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현재 중학교 1학년인 엄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아이들은 갑자기 이제 고교학점제 제도 안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말을 하는데요. 아이의 진로를 좀 생각해 보셔라. 지금부터. 진로와 적성.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시고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엄마들은 사실 그동안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진로를 찾냐는 거죠. 공부 이외에는 그냥 공부를 무조건 시켰던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런데 이제 와서 진로와 적성에 의해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아이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힘 자체가 뭔가 부족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자, 앞으로 미래학교는 주입식 학습으로 길들여진 아이들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8세 이전의 경험과 생활, 배움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격과 특성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8세 이전이 바로 형성해가는 과정이에요. 누군가 시켜서 또한 어른이 짜여둔 계획에 의해서 학습식 유치원을 그 아이들이 정규 사회생활 분위기로 이제 다니게 되면 과연 아이들은 미래학교의 교육과정을 잘 성취할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정말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재 미취학 초등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고교학점제를 수행할 수 있는 미래 인재, 미래 어린이상, 미래 인재 어린이상들이 어떤 건지를 정말 많이 정보를 찾아서 보고, 또한 아이들이 일단은 자율적으로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게. 그런 거는 사고력 부분은, 사고력은 굉장히 폭이 넓거든요. 사고력을 정말 탄탄하게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교육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고력 자체를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엔 사고력 이꼴 창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사고력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얘기인 거죠. 옛날 10년 전 조금 옛날 같은 경우는 사고력 그러면 재밌게 아이가 자유롭게 놀이해주면 사고력이 큰다? 그걸 이꼴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사고력 이꼴 놀이 아니에요. 사고력은 실제적으로 내가 사고를 발휘했을 때 멋진 글이 써져야 되고, 멋진 계획이 나와야 되고, 멋진 작업물이 나와야 되고, 분명하게 사고력이 제대로 발휘됐을 때는 무엇인가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아줘야 되는 어떤 결과물, 창조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게 바로 사고력의 성과입니다. 그런데 사고력을 논리하는 거, 놀이? 그걸로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 시대에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정말 바로 설 수 없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그 개념 자체, 이 사고력이 얼마만큼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사고력이 얼마나 세상을 대단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그 힘을 부모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자, 10세, 20세까지 누구든 공부를 해요. 과거의 공부 방식이 현재와 미래의 유일한 공부 방식은 절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엄마 아빠가 했던 공부 방식이 지금의 공부 방식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학교 다닐 때 영어와 수학 공부하는 걸 어려워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미리 영어와 수학 공부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선행을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때와 지금은 너무 많이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시대는 많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그 이상으로요. 자, 맞춤형 교육의 목표는 쉽게 얘기해, 맞춤형 교육의 목표하는 학습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식을 존중해야 해요. 그것이 자기 주도 학습의 핵심 방법이 되거든요. 어린 아이들을 과거의 대입생들처럼 공부시키는 것은, 그리고 그런 경쟁 분위기에서 사회생활을 시키는 것은 8세 이전의 아이들이 이제 이후에 진짜 학교 생활을 했을 때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공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친다. 나중에 할 공부가 많고 학교에서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시킨다. 이 또한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뭐든지 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이를 하루 종일 9시 반부터 2시, 3시, 4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어린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학습식 영어를 하고 계속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그 분위기 안에서 내가 얘보단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얘보다 잘하라는 식의 발언들을 많이들 하죠. 일단 내가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은 일단 내가 원해 있는 동안에 주어지지 않아요. 학습하고자 하는 것만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있죠. 과연 그 부분이 미래학교 교육에서 원하는 인재상일까?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길들여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좀 아플 수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 모든 건 부모의 선택이기는 해요. 나는 그래도 우리 아이한테 선행학습을 시키겠다 하면 선행을 시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각자의 그 목표와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아이들을 키워내긴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한 번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란 얘기인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모들이 정말 바르게, 어떻게 보면은 바르게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네, 진짜 뭐 교육은 진리고 교육은 과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 발달에는 각 연령별 과업이라는 게 있고 적기라는 게 있어요. 그 적기를 깨지 않고, 그 적기를 뛰어넘지 않고, 그 적기를 무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아이를 잘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내가 적기와 어떤 거 상관없이 나는 그냥 저게 좋아, 나는 저걸 하고 싶어, 나는 저걸 우리 아이가 했으면 좋겠어 라면 그걸 해도 되는 것 또한 부모의 선택이라는 얘기.